저희가 추구하는 지향점은 다른 유형의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프 건축의 황수용 소장입니다. 함께 운영하고 있는 한지영이라고 합니다. 한 번쯤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의심들, 의문들을 가지면은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결국에는 발전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보통 평면이나 계획에서의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동선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게 평면에서 잘 풀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황 소장님은 이해하기 쉬운 건축, 그래서 디자인에 관여를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죠. 40평밖에 안 되는 땅이거든요. 용적률 자체는 굉장히 높아요. 보통 이 정도 땅이 작으면 주차 대수 때문에 가장 임대료가 높은 1층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를 좀 적게 넣고 규모를 키우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주차장 설치 제한 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 여건이 되는 것 같고, 이거는 한 지하 2층에 지상 8층 정도 이상도 가능한 대지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에 이제 좀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전문가들이 검토를 다 한 상태였는데 다른 얘기를 하니까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으시고는 경험이 없는 이제 저희와 계약을 하셨죠. 이 상을 받을 만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누군가 그래도 인정을 해준다는 게 되게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설계 초기 단계에서 이제 고민했던 게 그거를 이제 실현할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본 거죠. 평면 짜기도 참 쉬운 땅은 아니었어요. 좁고 높은 건물이어서 이제 횡력에 굉장히 취약하고, 구조적으로 기둥이 담당하기 위해서는 기둥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컸어요. 보통 상상하는 저런 기둥이 아니고 구조체 같은 기둥을 넣었어야 됐었어요. 한 층의 면적이 20평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그것까지 넣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사선 형태의 기둥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구조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가지같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보이고요. 거기서 또 보로 연결되는 게 보이고, 구조의 흐름을 그냥 인면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는 거. 저 건물은 왜 저렇게 기둥을 X자로 했지? 라고 생각했을 때 좁고 높으니까 그걸 견디기 위해서 저렇게 교차하면서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건축의 표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평면에 대해서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은 지하층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저층부 1, 2층으로 들어가는 동선, 그리고 고층부로 가는 동선들을 따로 분리를 해서 그 동선들을 좀 살려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틀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주출입구를 시작하는 방법이라든지, 너무 작은 건물이다 보니까 거기서 작게 바뀌면 다른 데도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수정할 때마다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요. 이 화장실이 차지하는 이제 공간도 참 너무 아쉬워서 저희가 층고는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 상부를 조금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시각적으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 윗부분이 그냥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의도를 좀 했고요. 물론 계단실은 공용보고 피난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시각적으로 열려 있으면 조금 더 이제 사용하는데 개방감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단실과 실내 쪽을 이제 곡면 유리 처리를 해서 시각적으로는 같은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게 그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이제 발코니에 대한 부분은 외관에서 봤을 때도 이제 구조체와 실내 공간이 조금 더 이격돼서 도심 속에 이제 공급 같은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봤거든요. 결국에는 밀도 있게 지어질 지역이지만 조금 여유 있는, 그래도 사람들이 숨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촌 쪽과 홍대 쪽을 동시에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뷰가 나오거든요. 서로 층마다 엇갈려 있기 때문에 밑에 층에서 보지 못했던 뷰를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또 볼 수 있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른 뷰들을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완성도를 높이는 거에 좀 주력을 했던 것 같아요. 주소판 이런 것들도 좀 건물과 닮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우편함을 그냥 이렇게 쓱 꺼내는데 사실 그게 건물의 굉장히 형태와 닮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인지했으면 좋겠다. 물론 공사 여건이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땅이기도 했고요. 땅이 워낙 좁으니까 이제 여유 공간 없이 공사를 해야 돼서 참 현장 여건이 안 좋았고. 기둥 두 개가 이제 서로 만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보도 같이 만나게 돼요. 이 세 가지의 부재가 만나면서 또 같이 이렇게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배근들이 엄청나게 복잡했고 구조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하면서 수정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초반에 많이 있었어요. 기분이 좋았던 때는 이제 딱 비계를 뜯었을 때인 것 같아요. 골조 공사를 딱 마치고 상상했던 게 이제 그대로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걸 보고 굉장히 기분은 좋았는데 이제 사인이 어디에 달릴지를 같이 고민하거든요. 글씨 크기 그런 것까지 사실 고민을 해서 정해놔요. 세입자분이 대로변에서 봤을 때 상호가 참 잘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사인과 건물이 더 조화를 이루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냈을 텐데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건축가들의 역할 자체가 뭔가 새로운 거를 계속 만들어내지만 그것들이 일반인들한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름을 만들어낼 때 결국에 건축 문화랄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건축을 볼 때 이거를 설계한 사람이 어떤 의도로 설계를 했겠구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여가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다. 재밌어하는 건축, 쉬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있을 날보다 이 건물이 이 도시에 있을 날들이 굉장히 더 길잖아요. 사람들이 오래오래 이 건물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사람들과 친하게 잘 사랑받으면서 있는 건물이었으면 좋겠다. 오랫동안 유지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